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매산 꼴레고 향해. 저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오늘 감상해 볼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한문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많이 귀에 익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작품을 유유자적이라는 성어와 아울러서 함께 감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유자적. 한가로울 유, 스스로 자, 즐길 적. 여기서는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세 속에 얽매이지 않고 한가롭게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유유자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귀거래사. 돌아갈 귀 갈 거 어조사래 문체 이름사. 귀고는 돌아가다 이런 말이겠죠. 이 내자는 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엇을 희망한다 정도의 뉘앙스를 담아서 해석하면 되는 글자입니다. 특별한 뜻이 없는 어조사입니다. 이런 류의 어조사가 한문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문체의 이름이라는 뜻인데 한문 문체의 한 장르다 이런 말씀이죠. 왜 한문에도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또 어떤 책에 머릿말로 쓰는 글을 서문이라고 하듯이 서문도 있고 그 책의 끄트머리에다가 덧붙이는 말을 발 뒤꿈치 발자를 써서 발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께 올리는 글을 표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이 사도 한문 문체의 한 장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귀거래사라는 말은 돌아가자 라는 내용으로 쓴 글 이런 뜻이죠. 이 귀거래는 돌아가자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돌아갔다 온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귀거래 해사, 귀거래 해사로 된 판본도 있습니다. 이 귀거래 해나 귀거래나 돌아가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자도 별 의미가 없이 글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첨가된 덧붙여진 글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이 해자가 한문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들도 내가 라고 말할 것을 내가 말이야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라는 말은 별 의미 없이 내가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성지고 뭐랄까 글자 수를 맞춘다고 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글자 아닙니까? 이런 그 마리아 정도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이태백의 행론안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제목이 행론안인데 그 시 중에 행론안 귀거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니 돌아가자 이렇게 해석되죠. 이 내자는 의미가 없이 여기가 세 글자니까 여기도 세 글자로 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류의 어조사가 한문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조사 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조사 정도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 귀거래사는 동진에서 유송시대까지 살았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이 41살이던 서기 405년도에 팽택혈령이라는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전원 생활을 하는 심경을 노랫말처럼 리드미컬하게 지은 글이죠. 이 귀거래사가. 자, 지난 시간에 진정표가 쓰여진 것이 서진시대라고 했었죠. 이 서진은 265년도부터 317년까지 52년간 존속했는데요. 이때 수도는 낙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일단 망하고 낙양보다 동쪽에 있는 건업은 지금의 난징입니다. 지금의 난징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이 진나라 황실의 후예인 사마예가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건업에다가 도읍을 하고 이 나라가 317년부터 420년까지 존속됩니다. 그리고 420년도에 망하고 유송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연명은 (365년도부터) (427년도까지) 63년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진 때 태어나서 유송 초기까지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귀거래사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한 살림에 아이들은 많고 해서 먹고 살기가 썩 퍽퍽했는데 집안 숙부께서 주선해 줘가지고 팽택 혈령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절박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3개월도 못 돼서 그 팽택 혈령 자리를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누추한 오두막이라 찾아오는 손님도 없지만 나는 그 집을 왕궁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흡사 내가 왕이나 된 것처럼 여유를 부리면서 그 마당에 나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성이다가 해질녘이 되어도 도대체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 시골 정취에 푹 빠져 있다. 세상과의 교류도 끊고 가야금을 타고 책을 읽고 농사를 지으면서 때때로 수레를 몰고 굽이굽이 어딘가를 가기도 하고 쪽배를 저어서 어딘가를 다녀오기도 한다. 만물이 때를 만나서 무성해지려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한탄하기도 한다. 부귀영화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도 없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천명을 즐기면서 살 뿐 또 무엇을 의심하고 미심쩍어 하면서 마음에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44강에서 출사표를 언급하면서 그
남조 송나라의 태자였던 양나라의 태자였던 소통. 소통이라는 사람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소통이 도현명 전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도현명이 굶주려서 바짝 야윈 채 며칠씩 자리에 누워 있었다. 결코 도현명이 여유 있었던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팽택현령이 돼가지고 부임을 하고 나서 집안일에 아들이 힘들 것을 고려해서 머슴한 사람을 고용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네가 나무하고 물 깃는데 힘들 테니까 이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 잘 대우해 주어라. 대단히 인간적이라는 사람을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405년도 겨울에 이 팽택현령보다 더 높은 벼슬아치인 도구라는 벼슬아치가 도구라는 벼슬아치가 팽택현의 시찰을 갈 것이니 팽택현령 즉 도현명은 속대를 하고 허리띠를 잘 메고 즉 정장을 잘 하고 정중하게 맞이하도록 하라. 이런 전갈이 왔다 이거예요. 이 전갈을 받고 도현명이 내가 월급으로 쌀 5마를 받기 위해서 그 어린 상사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 이러면서 그 현령자리를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귀거래사를 지었다. 얼마 후에 저장랑이라는 벼슬을 하라고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귀거래사. 1600년 전에 벼슬을 우습게 알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던 이 도현명의 귀거래사. 유유자적이라는 성어가 절로 연상되는 이 귀거래사를 잠깐 함께 감상해 보십시다. 여갑인하여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경식 부족이 자급이라. 밭 갈고 심는다 이 말이니까 농사 짓는다 이거예요. 농사로는 자급하기에 부족했다. 농토가 적어서 농사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이 지형식이나 어린아이들은 집안에 가득했는데, 찰영자 어린 것들은 집안에 가득했는데 병무저속하여 단지병, 항아리병, 곡식을 넣어두는 단지나 항아리, 우리의 뒤주에 해당하는 용기죠. 곡식 단지에는 쌓아둔 곡식이 없고
이 조속자는 한문에서는 곡식의 대명사격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부모 하면은 부라고만 써도 부모의 대명사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생소자가 이것은 동사고 이것은 명사입니다. 삶을 살다, 즉 삶을 영위하다, 생활하다 이런 의미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필요할 자, 필요한 것이 미견기술이다.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먹고 살기가 좀 막막했다. 이런 말이죠. 친구 다관 여의 장이러니 친척과 친구들, 이 고자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다들 많이들 나더러 장리 벼슬이라도 하지 그러냐 하고 권했지만 장리라는 것은 당시의 현 정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읍면동의 장, 즉 읍면동장 정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읍면동장 벼슬이라도 하지 그러냐 하고 권했지만 탈연유회이나 탈연은 거리낄 것이 없는 모양을 말합니다. 나도 뭐 그보다 높은 자리에서도 일을 하긴 했지만 뭐 할 수도 있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탈연이라고 해요. 거리낄 것이 없이 나도 뭐 이런저런 체면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탈연이라고 해요. 나도 거리낄 것 없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지만 운면 동장이라도 할 마음이 있었지만 굳이 믿어라. 구하여도, 그것을 구하여도 길이 없었다. 구할 길이 없었다. 이 미자는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세를 풍미하다 할 때는 쓰러질 미자지만 여기서는 없을 미자로 쓰입니다. 회유 사방지사예요. 마침 사방의 일이 있어서, 이 사방의 일, 사방지사라는 것은 당시 각 지방의 제후들이 서로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 제후들 간에 싸움이 있어서 제후 이 해해 위덕이여니 제후들이 은혜와 사랑으로서 덕을 베풀었는데, 이 말은 각 지방의 제후들이 싸우는데 그 제후들이 강해지려면 민심을 얻어서 백성들이 많이 자기 백성이 되는 거, 백성들이 자기 밑으로 많이 몰려오는 것이 그 승리하는 길이었단 말이죠. 강국이 되는 길,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심을 썼다 이 말이죠. 자기 백성이 되라고. 은혜와 사랑으로서 덕을 베풀었는데 가속이여 빈고하여, 가속은 집안의 숙부를 말하죠. 집안의 숙부께서 내가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을 가엾게 여겨서, 즉 내가 가난하게 고생한다고 여겨서, 이 자는 드물게 쓰이는 용법입니다. 뭐라고 여기다. 그러니까 가숙이라는 말은 한문에서는 도기라는, 이 도연명의 숙부 도기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도기는 당시에 중앙정보의 태상경이라는 높은 자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천해서 이 사람이 펜태현의 현령 자리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안 숙부가 내가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을 가엾게 여겨서 수견용어 소읍이라 조그마한 읍에 임용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작은 읍에 읍장으로 임용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용은 쓰다, 임용하다 이 말이지만 현자가 붙으면 수동이 되죠. 그래서 임용되다, 임용되었다. 그래서 소읍이라는 것은 팽택현을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팽택현의 현령이 된 것을 말합니다. 현령 자리에 임용되었다. 그것이 풍파미정하고, 당시에 풍파가 가라앉지 않고 고요하지 않고, 이 말은 이 사방지사, 즉 제후들 간의 싸움이 잦아들지 않고, 즉 세상에 어수선해서 심탄원역이러니 멀리 가서 일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꺼렸는데, 펜테커가 백리하고, 펜테키어는 집에서 100리 정도 떨어져 있고 그렇게 멀지는 않고 이 말입니다.
100리 정도면은 걸어서라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니 이런 말이겠습니다. 공전지리가 그리고 공전의 이익이 공전은 국가 소유의 농지를 말하죠. 그 국유 농지를 이 공무원 이 우두머리들은 작은 의미지만 우두머리들은 농사지어서 먹을 수가 있었던 제도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공전에서 나오는 이득이 조기 이윤이라 충분히 윤택하게 할 수 있었다. 자기의 가난한 생활을 충분히 윤택하게 할 수 있었다. 고변구지라 그러므로 곧 그 자리를 구했다. 변자는 편할 편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곧 변자입니다. 그래서 변으로 있습니다. 급소일에 작은 날에 미쳐서 이 말은 얼마 되지 않아서 권연 그리워할 권 그리운 마음에 고향집이 그리웠다 이 말이죠. 그리운 마음에 귀여지정이라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기서 여자는 감탄사적인 어조사 영법입니다. 그래서 귀여는 돌아가야지,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하즉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 즉자는 여기서는 물음표 역할을 하는 어조사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그 탈연유회에서 얻은 직장이고 또 어렵게 장관 자리에 있는 그 숙부가 주선해준 벼슬인데 그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질성자여는 질성은 바탕해주는 성질, 그러니까 타고난 성질, 천성. 그리고 천성이 자연이다 이 말은 천성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풉니다. 한문을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구나 하고 공부가 되죠. 천성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비교려 소득이라 바로잡을 겨 힘쓸려 바로잡으려고 하고 힘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성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다거나 뭐 노력한다거나 해서 어떤 것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동수절이나 구엄조림과 추위가 비록 절박하지만 이때가 음력 11월이었기 때문에 추위라는 말도 나오겠네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구엄조림, 겨울이니까 또 얼통자가 쓰였네요. 구엄조림과 추위가 비록 절박하지만은 위기교병이라 자기 자신과 어긋나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현령으로 앉아서 주나 부나 또는 군이나 이런 데서 높은 사람들이 오면 시중 들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저런 결제도 하고 공무 처리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이 자기의 본 모습인데 본 그 자리인데 그런 자기와 어긋나게 사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이게요. 여기서 이 교자는 더욱 이런 정도로 의역을 합니다. 상종 인사론이 일찍이 남을 따라서 일을 했는데 이 말은 이 도연명이 일찍이 그 죄주 벼슬을 한 적이 있고 또 장군들 밑에서 참군 노릇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군은 군사 전문가라는 뜻이고 이 죄주라는 것은 그 학사행정 좀 특이해요. 죄라고 있습니다. 죄주가 아니라 죄주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 때나 조선 때 이런 벼슬이 있었네요. 죄주는 교육행정을 맡아보는 공무원을 말하죠. 그 죄주나 참군 벼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상정인사라고 합니다. 일찍이 남을 따라서 남 밑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걔 구복자역이요. 다 입과 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부렸던 것이고 이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입과 배를 위해서 자신을 부렸던 것이고 어시 장연관계하여 이에
창연간계해서 슬프고 슬픈 모양 서글프고 간계해서 간계는 한탄스럽다 정도로 서글프고 한탄스러워서 신규의 평생지지라 평소라고 합니다. 평소의 마음 평소 자기가 가졌던 마음에 심히 부끄러웠다. 유망일임하여 그럭저럭 한번 익을 때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익을 임자 여물 임자죠. 일임이라는 것은 곡식이 한 번 익는 기간 즉 1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은 그럭저럭 1년은 채우고 나서 당명상 소설하가 마땅히 옷가지를 챙겨서 밤에 떠나려고 했는데 여기 이 상자는 치마 상자는 의복의 대명사격으로 한문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죠. 심정심의 상어 무창하여 얼마 안 돼가지고 근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씨에게 시집을 갔던 여동생이 무창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창은 우한 바이러스 운운하는 그 우한 안에 있는 행정구역 이름이었습니다. 무창에서 죽었기 때문에 정제준분하여 마음이 빨리 달려가는 데에 있었다. 이 말은 빨리 달려가서 동생이 상을 치르는 것을 말하죠. 빨리 달려가서 동생 상을 치르고자 하는 데에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자면 거직이라 스스로 면직하고 스스로 그만두고 그 직을 떠났다. 현령 자리를 그만두었다. 중추지동하니 한가을로부터 겨울에까지 이르렀으니 한 가을 중추로부터 이때가 11월이니까 겨울까지 근무를 했으니 재관 왈 80여일이라 관에 있은 것이 벼슬을 한 것이 80여일 되었다. 여기서 왈자는 별 뜻 없이 쓰인 글자입니다. 인사순심하여 일에 따르고 마음에 따르고 이 말은 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런 정도로 의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동생이 죽은 일을 말하죠. 상황도 그렇고 마음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역대다 싶어서 명편왈 귀거래 해라. 글을 지어서 그 글에 이름을 붙였는데 귀거래 해라고 하였다. 을사제 11월 야라. 을사년 11월의 일이다. 귀거래 해여 돌아가자. 전원장모 호 불기려. 전원이 황폐해지려고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기자이신 위형역연을 이미 스스로 마음을 몸을 위해서 부였는데 이 형자는 몸을 나타내는 말이죠. 몸 형자입니다. 근무하고 싶지 않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해 주창이 독비려 어찌 한탄하면서 슬퍼하고만 있겠는가. 독자는 혼자가 아니라 슬퍼하고만 있겠는가. 이왕지 불가능하고 이미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간할 간자는 잘못을 고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할 수 없고 즉 후회해도 소용없고 지내자지 갖추라. 다가올 일 앞으로 다가올 일은 추구할 만하다는 것을 알겠도다. 실미도 기미원하니 실로 길을 잃은 것이 오래지 않았으니 사실 길을 잃었지만 그것이 그다지 멀지 않았으니 각 금시이 작비로다.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그 판단이 옳고 이제까지 마음에 없는 일을 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겠다. 주요요히 경양하고
배는 흔들흔들거리면서 가볍게 나아가고, 이 양자는 날릴 양자입니다. 날아갈 듯이 가고, 이 말은 배가 느릿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경량이라고요. 가볍게 나아가고, 배는 흔들거리면서 가볍게 나아가고, 고향을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 평택에서 자기 집까지 100리 정도 되는데 그 뱃길이었다는 얘기예요. 뱃길이었다는 얘기. 풍표표의 취의라. 바람은, 이 표라는 것은 회오리바람 표자지만 나붓길 표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살랑살랑 이런 정도로 바람은 살랑살랑거리면서 옷깃에 불어온다. 문 전부이 전노하고, 전부 가는 사람, 길 가는 사람, 행인 길손에게 앞길을 물어보고, 고향까지 얼마나 먼냐고 이것을 물어보고, 한 신광지 희미로다. 새벽빛이 희미한 것을 한스러워한다네.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은 고향에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길이 먼 거야, 이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빛날 희자는 희미할 희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을 미자도 어렴풋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벽빛이 희미한 것을, 빨리 다리 박지 않은 것을 한스러워한다, 이 말이죠. 내청형우하고, 이윽고 형우를 바라보고, 이 형우는 누추한 집을 말합니다. 이 형자는 가로로 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문 대신에 큰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걸쳐 놓은 정도로 그 문을 삼은 집이라는 뜻인데, 선비의 가난한 집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형우입니다. 바로 내 집을 보고 바라보고, 재은 재군이라. 재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한다.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기뻐하면서 달려간다. 동복 환영하고, 종동 종복, 종들이 기뻐하면서 맞아주고, 치자부문이라. 어린 아들들이 문에서 기다린다. 기후 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기다릴 후자입니다. 삼병주황이나, 세 갈래 오솔길은 황폐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삼경이라고 하는 말, 세 갈래 오솔길이라고 하는 말은 동한시대의 장후라는 은자가 숨을 살던 선비가 자기 집에 세 갈래 길을 이렇게 갖고 놓고서는 오직 두 사람의 친한 친구하고만 그 길을 거닐었다. 이런 고사에서 선비, 은둔한 선비가 사는 공간을 삼경이라고 하죠. 한문에서는. 세 갈래 오솔길은 황폐해지려고 하는데, 잡초에 덮여버리려고 하는데, 소홍국 유전이라.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있구나. 휴유 입시라니. 어린아이를 이끌고서,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방으로 들어가니 유주영준이라. 술이 있는데 술통에 가득하구나. 이 유자는 한문에서 해석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이 술통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인 호상이 자작하고, 술병과 술잔을 잡아당겨서 스스로 따라 마시면서 면정가의 이양이라. 뜰에 있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표정을 짓는다. 기쁜 표정을 짓는다. 의 남창이 기호하니, 남쪽 창문에 기대어서 기호하니, 이 말은 오만할 오자에다가 붙일 기자라고 해서 오만함을 붙인다, 이렇게 직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누추한 집이나마 자기가 왕 못지않은 사람이다. 이 누추한 집에서 사는 내가 왕 못지않은 사람이다. 또 이 누추한 집이 왕궁 못지않은 훌륭한 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으스댄다, 이런 의미입니다. 남쪽 창가에 기대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집이며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서 으스대니, 심용슬지 이하니라. 무릎 하나를 용납할 만한 것이
쉽게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겠도다. 집이 얼마나 좁은지 무릎 하나 겨우 펼 정도의 공간이지만 마음이 참 편하다. 이런 말이죠. 원일섭이 성취하고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뜰을 하루 종일 거닐면서 정취를 가꾸고 정취를 만들어내고 멋을 자아내고 뭔 수설이 상관이라 대문은 비록 만들어져 있지만 세워져 있지만 늘 닫혀 있다. 닫힐관, 닫을관. 책 불어의 요게나가 책은 지팡이를 짚다 이런 말이죠. 두로는 노인을 돕다 이 말인데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쉬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41살인데 아무리 옛날이라도 41살에 지팡이를 짚을 정도는 아닐 텐데 아마도 일부러 여유를 부리는 동작이 아닐까 싶네요. 시 교수의 하관이라 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든다는 뜻입니다. 이 교자는 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랬더니 온 무심이 출소하고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피어오르고 피어나고 조건비 지환이라 새는 날다가 지치면 돌아올 줄을 아는구나. 경예장이 한데 해는 이 예자는 숨을 예자인데 뭐 그늘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엿뉘엿 해가 지려고 하는 모습을 예라고 하는 것이죠. 해는 뉘엿뉘엿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려고 하는데 무고송이 반환이라 외로운 소나무 한 그루였던 모양이에요. 한 그루 있는 소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돌고 머뭇거린다. 뱅뱅 도는 것을 반이라고 하고 머뭇거린다 이 말이죠. 반환이라는 것은 그 정치가 하도 좋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해가 지고 있는 어둑어둑한 상황에서도 마당에서 이렇게 그 정치를 즐기고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귀거래해요. 돌아가자. 정식교의 전리우라. 사귐을 그치고 교유를 끊겠다. 것들과의 사귐이나 교유를 끊겠다. 이 청자는 뭐뭐 하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세여아의 상이하니 세상과 나는 서로 어긋나니 세상과 나는 서로 맞지를 않으니 부가언해 언구리요. 다시 수레를 몰아서 무엇을 얻겠는가 구하겠는가. 이 가짜는 수레 가짜도 되는데 수레를 몰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말은 벼슬을 하다 이런 말로 의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자는 별 뜻이 없이 글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쓴 글자들입니다. 그 앞에가 세여아의 상이하니 이렇게 6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가언해 언구 이렇게 6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쓴 글자다 이런 말씀이죠. 열 친척지 정화하고 친척들과의 정겨운 대화를 기쁘게 여기며 낙금서의 소우로다. 가야금을 타고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는 것을 즐거워함으로써 근심을 잊겠다. 농인이 고요히 충급하니 농부가 나에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니 장유사어 서주로다. 장차 서쪽 밭에 일이 있겠구나. 혹명 근거하고 혹은 근거를 명하기도 하고 근거라는 것은 포장을 쳐서 간단히 만든 수레를 말하죠. 이것을 운전하라고 하인하게 명령한다 이런 말이죠. 혹도 고주하여 어떤 때는 외로운 배를 저어서 이 외로운 배라는 것은 쪽배 정도로 의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큰 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만든 그 간단한 배, 소박한 배를 젓기도 해서 기 요조의 심악하고 역기구의 경고라.
기역 이 말은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조라는 것은 그 깊고 구불구불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구불구불 돌고 돌아서 골짜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험할기 험할구 험하디 험함 즉 울퉁불퉁한 길을 돌고 돌아서 언덕을 지나기도 한다네. 뭐 그는이 향연하고 나무는 기뻐하면서 무성해지려고 하고, 무성할 영자 향자는 향하다 이 말은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새깁니다. 천여년이 시류라 졸졸 흐를 연 샘물은 졸졸졸 하면서 흐르기 시작하는구나. 선 만물지 득시하고 만물이 때를 얻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감오생지 행유라 나의 생이 그치려고 하는 것을 한스러워한다. 여기서 느낄 감자가 아니고 한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자는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고요. 효자는 그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머지않아 그치게 될 것을 한스러워한다네 이런 정도 책임이 가능하겠네요. 이의호라 끝났도다. 우형운의 부기실이요. 이 몸이 이 세상에 붙어 사는 것이 또 얼마나 되겠는가. 몸형자입니다. 운에는 이 세상을 말하고요. 운은 깃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세상에 깃들어 사는 것이 또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네요. 갈불위심 임거류하고 어찌해서 마음에 맡겨서 가고 머무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호위호 황황욕하지요. 어찌하여 호요는 어찌하여 허겁지겁 서둘러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또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허겁지겁. 부귀는 비오원이요 재앙은 불가기라. 부귀영화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재향은 기약조차 할 수 없도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재향이라는 것은 신선들이 모여 산다는 말하자면 천국 같은 곳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바랄 수도 없다. 회양신이 고왕하고 좋은 날에 홀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혹식장이 운자라. 간혹 지팡이를 세워두고서 김도 메고 흙을 북돋아주기도 한다. 등 동거이 서수하고 동쪽 언덕에 올라서 천천히 휘파람을 불고 임청류이 부시라. 맑은 시냇가에 가서 시를 읊는다. 시를 짓는다. 이 부자는 짓는다, 읊는다 다 좋습니다. 료승화이 비진하니 에오라지 료자는 여기서 뭐 그럭저럭 이렇게 그럭저럭 살면서 변화를 타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다함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생을 마친다 이 말이죠. 그럭저럭 살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생을 마치게 될 텐데 낙보 천명 부해의리요. 이 부자는 역시 별 뜻 없이 쓰여진 허사입니다. 천명을 즐길 뿐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또 무엇을 의심하면서 망설이겠는가? 이런 말이죠.